이제부턴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가급적 10분 이내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럼 박규태 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저희 소위가 원래 시간을 띄우진 않는데 그럼 제가 10분 남았는데 어떻게 그걸 알아요? 제가 적절한 때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냥 알겠습니다. 안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네, 예. 그냥 예. 일단 진술인 여러분들의 소중한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지난주에 그 국회에서 이제 본회의까지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요. 그때 이제 그 통과를 시키면서 이번 정부 들어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첫 번째 케이스라는데 굉장히 사실은 무게를 뒀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집중투표제와 또 3%를 확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논의가 됐었는데 이 집중투표제 같은 경우는 기존의 다른 이사 충실 의무 그런 부분을 개정을 통해서 과연 그 개정된 상법의 효과나 부작용 같은 것을 조금 고려해서 추후에 다시 이 집중투표제 등을 논의하자 이런 것이 사실은 여야 간에 논의가 됐었고요. 그리고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그에 대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기업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그 배임죄 이런 것을 조금 개정을 하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의들이 일체 무시가 된 채 지금 한 2주일 만에 다시 이 집중투표제 같은 것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업의 그런 우려를 생각한다면 너무 시기상조의 논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 외국에서 사례가 없는 그런 규제를 강화하는 것 자체에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나라 주식 가치가 뭐 떨어져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 집중투표제가 없어서 그런 저평가된 것은 전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에만 적용되는 과도한 규제들 때문에 주식 가치가 지금 저평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사실 경제계의 일반적인 시각이죠. 그래서 이런 집중투표제, 외국의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것 또한 저는 전형적인 규제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그 김우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있는 국가는 별로 없다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집중투표제 실시를 해서 과연 그것이 국가 경제 또는 기업의 경쟁력, 주식가치 향상 이런 것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입증된 어떤 국가의 사례는 찾아보기 힘든 것 아닙니까? 뭐 연구가 있다고 하지만 그런 연구는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한 연구이지 실제로 외국에서 집중투표제로 인해서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나왔다고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까? 아까 집중투표제도 관련해서 그 실증 분석 결과는 윤태준 소장이 말씀을 하셨고요. 집중투표제도는 아니지만은 유사하게 행동주의 펀드들에 의해서 어떤 대상 회사에 이사를 추천해서 선임시킨 경우에 그 경우에 단기 주가는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회사 가치, 영업 수익률 그리고 심지어는 생산성까지 향상시켰다라는 논문들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면 왜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나라가 칠레 이런 데만 있고 선진국들에는 사례가 없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중투표제도를 도입한 나라들이 덜어 있지만은 많지는 않고요. 그 이외에 대체할 수 있는 나름대로 독창적인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탈리아랑 이스라엘, 우리처럼 이제 소유구조를 보면 대주주의 지분이 높은 나라들의 경우에 결국은 대주주가 이사 선임을 독식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 나름대로의 제도를 만들어낸 거죠. 사실 우리나라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의결권 합 3% 의결권 제한이 바로 거기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그렇다면 실제로 외국의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이런 집중투표제를 너무나
과신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에 맞는 그런 제도를 조금 독창적으로 만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결국 이제 감사위원 분리선임은 이제 감사에 대한 3% 의결권 제한, 뭐 유사한 제도인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우리 최준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62년부터 갖고 있었던 제도고 저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거고 이것을 어떻게 잘 살려서 여러 가지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3% 의결권 제한이 적용됐던 감사 선임의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사실 굉장히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은 아니지만은 감사 선임에 있어서 주주가 그 추천을 해서 그분이 이제 선임이 돼서 그 회사의 지배 구조가 굉장히 놀랍도록 개선된 회사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정우용 부회장님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다른 진술인 분들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집중투표제의 효과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그 연구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외국에서 제도가 실제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저는 그런 논문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진 사모펀드나 행동주의 펀드에서 뒷받침된 논문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그 말씀하신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한 논문들 그에 대해서 혹시 무슨 문제점은 없는지 만약에 집중투표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검토했고 실질적 효과가 없다고 발표한 논문들은 또 없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논문에 대해서는 뭐 자세히 전 알지 못하고요. 말씀드리자면 사실 집중투표제가 이 도입됐다가 폐지한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도입했다가 폐지한 이유가 부작용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폐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김우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탈리아나 이스라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뭐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우리하고 경우는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해외 사례에 대해서는 만약에 가능하다면 법사위 차원에서 한번 그런 해외 사례들을 직접 한번 조사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예. 최준성 교수님께 아까 말씀하셨던 한 가지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아까 연기금에서 이런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아예 투자를 못하게 하는 그런 규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실증적인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 미국 교원연금, 미국의 연금들이 다들 중요한데요. 공무원 연금도 있고 교원 연금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교원 연금의 경우 TIAA 또 CRFPFF라고 하는데요. 이쪽에서는 투자 방침서라는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투자 지침을 세워놓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집중투표의 경우에는 경영 비효율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에는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고 자기들끼리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고 지금 문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럼 결국에는 그 집중투표제라는 것을 실제로 시행해봐서 굉장히 역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체험한 곳이 미국이고 거기에서 그런 중요한 연금 이런 곳에서는 아예 투자를 안 하고 있다 이런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집중투표의 폐해를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나라가 미국과 일본입니다. 일본은 50년도에 집중투표 의무화를 했는데요. 이걸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이제 자격 미달인 이사가 많이 들어오게 되고 들어와가지고 싸움 받길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을 너무 폐해가 심하다 해가지고 이제 74년도에 폐지를 했고요. 미국도 1970년대 이럴 때는 집중투표제도가 22개 주에서 시행이 됐습니다. 그 후에 이제 지금 현재는 보면 뭐 네브라스카 주라든지 뭐 이상한 알래스카 주라든지 별로 이제 그 애리조나 이런 별로 많은 기업들이 없는 기업이 없는 그런 회사에서 그런 주에서 아직도 이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놔두는 거죠. 예. 제가 보기에 지금 집중투표제라든지 3%를 이런 것을 주장하는 쪽에 중요한 논거가 주식 가치를 올려겠다고 하는 그런 건데 굉장히 저는 환상적인 정말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식 같이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이 저는 이런 외국의 전례가 없는 제도를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시행함으로써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은 자칫 경험해보지 못한 부작용만 커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보여지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회에서도 지금 지지난주에 개정했던 상법의 운영 경과를 최소한 한 1, 2년 정도는 지켜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제도들까지 논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